돌연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괴물 물고기가 나타나며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미국 공영방송에서는 이 물고기를 보도하며 이 생물을 조심하라며 경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들이 한국에 발을 들였다가 제대로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한국은 생태계 교란종들이 쉽게 살아남지 못해 생태계 교란종들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생길 정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아프리카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생물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힘을 못 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온갖 외신들이 한국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에 열중인 두 남성은 낚시대가 아니라 활을 들고 있는데요. 이들 주변으로 무척이나 많은 개수의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낚시꾼들의 뒤통수며 옆통수며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낚시꾼들도 한 덩치를 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들의 점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속도도 속도지만 무게는 약 45kg, 길이는 1m에 달하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여성은 이 물고기가 턱으로 날아들어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보트를 타고 가다 이 물고기에 치이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아시아 잉어였는데요. 1970년대 미시시피강 일대 메기 양식업자들이 해조류 및 부유물 제거에 이용하려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아시아 잉어는 1990년대 초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미시시피강에 유입됐고 이후 일리노이강을 따라 북상하며 서식지를 넓혔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아시아 잉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캐나다에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잉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를 비롯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조선시대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질 뿐 공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아시아 잉어는 강의 무법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미국의 하천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서핑, 제트스키를 즐길 때마다 물 밖으로 튀어오른 잉어와 충돌하면서 전치 6개월이라는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잉어는 플랑크톤을 마구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고 저온에 대한 내성이 커서 번식력이 무척이나 굉장했는데요. 크기가 60cm를 넘으면 천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 하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잉어가 5대5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그물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포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켄터키 주에서는 음향을 이용해 잉어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전기장벽을 설치하고 아예 아시아 잉어 사냥용 독까지 살포하였는데 잉어 퇴치에만 들어간 돈이 1,7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진 못했는데요.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돈을 들이지도 않고 캐나다처럼 따로 아시아 잉어를 잡는 날도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잉어가 힘을 못 썼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식성 때문입니다. 잉어는 원산지가 중국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잉어는 외래종이었는데요. 6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플랑크톤을 제거하고 수질 정화를 위해 아시아 잉어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 80년대 중반까지도 몇 차례 방류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잉어는 한국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잉어가 원기 회복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양식으로 둔갑해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한국을 본받아 퇴치 방향을 바꿔 아시아 잉어를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려는 노력을 한다는데요. 이름도 사람들의 식욕을 돋울 만한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며 미국의 시카고 언론과 USA 투데이는 잉어가 의외로 맛있다며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 이미지를 입히려는 노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잉어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무더위에 체력이 떨어질 때 원기 회복 영양식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아직 잉어 요리에 생소한 그들에게 닭과 함께 잉어를 고아 만든 용봉탕 등 여러 가지 요리법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외래종이 한국에서 유독 힘을 못 쓰는 경우는 아시아 잉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베스와 블루길입니다. 특히 베스는 크니페스라고 불리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 습성 탓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물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에 들여왔는데요. 베스와 블루길은 특유의 비린내와 흙냄새가 있어서 매운탕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치한 결과 하천에 정착하면서 어류뿐 아니라 갑각류, 해류,
심지어 치어까지 모두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생태계까지 파괴시켰는데요.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베스와 블루기를 퇴치하려 했지만 이들의 강한 번식력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스와 블루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었는데요. 몇십억을 들였지만 효과가 없어 고민이던 찰나 충청남도에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베스와 블루기를 이용해 게맛살, 소시지, 어묵 등 가공식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베스와 블루기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중인 흰살 생선과 비슷하고 최근 낚시인이 증가하며 베스, 블루길이 농어나 참조기, 명태처럼 맛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베스와 블루길은 영양가가 높고 살집이 좋아 미국과 일본에서는 식재료로 애용되고 있는데요. 베스와 블루길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종이어서 육질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지방이 적고 노화를 방지하는 아미노산까지 풍부한 것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베스와 블루길로 쥐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산 쥐치는 개체수도 적은데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쥐포는 베트남산이 90%를 차지하는데요. 이 쥐치 건조 과정에서는 쥐털, 파리똥 등 각종 이물질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장균 기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까지 쬐어 살균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육 상태로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로 어포를 만든다면 위생은 물론이거니와 베트남산 쥐포에 비해 첨가물을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었다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맛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시중의 어묵과 쥐포보다 담백하고 고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냉동된 베스를 분쇄기로 갈아내 섭씨 120에 고온에서 4시간 동안 푹 끓인 뒤 미생물과 섞어 열흘간 발효시키면 액상비료로 재탄생되는데요. 화학비료와 달리 자연 유래 성분이라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 없이 유기농 농법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스와 블루길에는 뇌와 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양이 영양제로도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베스와 블루길을 이용한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생태 교란도 막으면서 오히려 돈이 되는 먹거리로 재탄생시키는 한국인들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를 보면 한국의 아구찜도 생각나는데요. 아귀라는 생선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김새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선술집에 잡은 아귀를 가지고 술안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아귀찜이 탄생했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향토 요리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랑받는 음식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분명 원재료를 버리기도 하고 음식으로 만든다 해도 인기가 없었던 음식이 한국인들의 손만 타면 유행으로까지 번지게 만들어내니 아마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가치까지 높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들이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입니다. 외래종들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한국의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혹독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생물들을 응원하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